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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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년생 영화 감독이신 김사겸 영화 감독과 그다음에 81년생 시네필이신 김도윤 작가님께서 만나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대화 내용을 직접 쓰신 책입니다. 그리고 책이 이렇게 예쁜 표지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김사겸 감독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한 60, 70년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영화 감독이시고요. 한국 영화사를 조금 알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귀에 익숙한 영화 감독이시기도 합니다. 제가 정말 우연한 기회에 노 감독님을 만나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나 혼자 알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 마음에 감독님이 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모아서 책으로 내게 됐습니다.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요. 한국 영화사라는 거를 공부한다고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미시사 같은 느낌이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흥미롭고. 저도 그 김사겸 감독님이라는 한 분을 통해서 이 책이 한국 영화사의 전체적인 근대 현대 전체적인 흐름을 좀 개괄해 볼 수 있게 또 어렵지 않게 잘 쓰인 것 같아서 되게 술술 잘 읽었던 것 같아요. 부산이란 지역성과 영화를 연결시키신 부분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삶의 경험이 많으신 어느 분의 옛날 이야기를 듣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몰랐던 얘기들도 좀 많이 알 수 있게 돼서 그런 점이 좋았습니다. 김도현 작가님께서 김사겸 감독님에게 질문하는 형태로 자기의 의견을 우회적으로 전하는 방식도 좀 발견하게 됐거든요. 계획되지 않은 질문들이셨던 거예요? 나소원 시나리오 작가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나소원이 들어와서 안 좋았다. 왜냐면은 그때 지방에 가면 여성 스태프들이 성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거를 대화 안에서 발견을 하고, 그 얘기가 김기덕 감독 이야기까지 이어지고 그 뒤에 성폭력 센터 든든 이야기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 의도치 않았던 발견들을 대화 안에서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제가 계속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가 있었던 것이고. 저는 그 대목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 담배 연결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컨티뉴이티라고 쓰는데, 오히려 담배 연결이라고 쓰면은 컨티뉴이티보다 한국어 쓰는 입장에서는 더 직감적으로 다가오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그거를 뭐 조금 더 세련되고 발전됐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더 직관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다. 인프라 같은 게 구축이 되고 얼핏 우리가 그걸 발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가 싶기도 하면서. 저는 정말 그 감독님 김사겸 감독께서 그 당시 그 시절에 계셨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사소한 경험들 같은 게 재밌게 와닿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만희 감독 만추를 직접 보셨다든지 그런 대목들이 지금은 이제 불가능한 지금의 한국 영화 시네필들에게는 가능할 수 없는 것들을 직접 경험하시고 그런 영화들을 보시기도 했다는 것들, 그런 대목들이 정말 저도 말 그대로 부러워서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 재미있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비평의 편지도 이제 쓰면서 독자를 염두에 두면서 작업을 굉장히 의식적으로 하진 않더라도 좀 영향이 있다고 느끼면서 쓰게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작가님께서도 이거를 이제 어쨌거나 기록하시면서 독자를 염두에 두어서 책에 나타난 결과물이라던가 뭐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궁금해지기도 했어요. 저는 사실 독자를 딱히 상정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어떤 타겟이 읽을 것이다 라는 건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냥 우리가 하는 대화를 기록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사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의 현실, 그다음에 과거의 모습 두 개를 약간 대조하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쓰긴 썼거든요. 뭐 옛날에는 이러했던 게 지금 어떻게 바뀌었고, 지금 이런 게 옛날에는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런 거를 좀 많이 끌어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비평의 편지 독자이시기도 한데요. 편지 매달 받아보시면서 어떠세요?
일단 편지를 받고 나면 제가 본 영화는 읽어보고요. 제가 안 본 영화는 읽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리호 같은 경우는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안 읽어봤고 스파이 안에라든지 그런 건 굉장히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이거는 약간 스터디에서 사람들이 하나의 발제를 하고 상대방이 그에 대해 대답하고 또 그에 대해서도 대답하고 뭐 이런 거를 글로 쓴 것 같다라는 느낌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재밌게 잘 읽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시민평론단으로도 활동하셨는데요. 시민평론단도 마찬가지로 되게 우연하게 들어가게 됐는데 영화는 좋아했지만 책을 읽지도 않았고 뭐 이런 공부도 안 했고 글도 써본 적이 없었어요. 들어가서 엄청 많이 깨졌죠. 그래서 왜냐면 나는 이론서도 안 읽고 그냥 영화만 보던 그냥 일반인이었는데 누가 제 글을 읽고 이 글은 너무 줄거리만 나열돼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비평은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수료를 했어요. 짧은 열흘간의 기간 동안 4편의 글을 써서 부산국제영화제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는데 밤새서 글 하나 쓰고 영화 겨우 보고 끝나고 나니까 너무 아쉽고 재밌다,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공부를 제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화 이론서들, 로버트 스템의 영화 이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다양한 책, 그리고 이영일 선생님의 한국 영화 전사 그런 책들을 쭉 같이 읽고 영화 보고 그때는 발제문도 돌아가면서 써가지고 또 발표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밀도 있는 스터디를 했어요. 합평을 하는 시간이 매우 떨렸던 것 같거든요. 매주 영화를 정해서 글을 써서 모이면 글을 다 읽고 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거의 다 피드백을 다 주고받았거든요. 맞춤법 하나라도, 토시 하나라도 이렇게 도움이 되도록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셔가지고 서로 영화에 다른 태도를 가질 때 논쟁의 시간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내가 쓴 글을 가지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잖아요. 횡단이라든지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통과하고 나면 사실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오히려 더 드물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냥 개인적으로 글을 쓰는 시간 늘어나더라도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그런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영화도 혼자 보러 다니든지 그렇게 하고. 그런데 사실은 글을 쓰는 것도 남들이 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쓰는 거니까. 그리고 비평의 편지도 대화를 하기 위한 비평을 추구하다 보니 사실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뭔가 반박하고 하는 과정들이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소위 아마추어 비평? 그러니까 잘 모르는 혹은 글을 많이 써보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았어요. 프로페셔널이 되면은 오히려 개인적인 글을 쓰고 오히려 소통은 잘 안 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평론가가 만약에 내가 됐다 그러면은 평론가들끼리 되게 얘기 많이 할 줄 알았어요. 서로 연락 자주 하고. 근데 진짜 안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오히려 그런 경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글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역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네요. 이제 이 책에서도 부산이 하나의 챕터로 마련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 차이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광호님은 이런 비평의 편지를 하면서 굉장히 즐거운 경험을 하고 있겠네요. 이렇게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한 갈망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당연히 참여를 하고 그런 것이죠. 어디든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함께 해야 되니까. 이 영화 대화란 책을 내고 나서 낸 이후 계획 같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김사경 감독님이 이 책을 쓰는 중에 어떤 얘기를 하셨었냐면 허탕 영화평론가라고 허문영 영화평론가의 아버지시거든요. 그분이 부산 영화평론가 협회를 만드셨어요. 그분에 대한 그 모아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허문영 평론가한테 써봐라 라고 제안을 했대요. 근데 허문영 평론가께서는
나는 안 쓰겠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네, 이분이 부산일보에서 굉장히 오래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부산일보에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을 테니까 그것도 모아가지고 시리즈로 다음 책은 부산 영화인 중에 허창 영화평론가, 그리고 그 다음 책은 또 생각하고 있는 분이 박두석 영화평론가 분이라고, 또 허창 영화평론가와 함께 부산 영화평론가에서 창설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인생사도 되게 파란만장하고 대단하시거든요. 그래서 부산 영화인들을 쭉 시리즈로 풀어서 볼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 어떠셨는지 소감을 좀 나눠볼까요?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도 뭔가 이렇게 생각이 더 깊어지고, 내가 이런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서 이런 걸 좀 더 중요하게 생각했구나라는 걸 또 스스로도 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여러분들이 또 재밌게 읽어주셨다니까 기쁘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만나는 일은 항상 좋은 것 같고, 이 책은 진짜로 그냥 대담집이지만 정말 사료 같은 느낌이 강하게 있어서 나중에도 얼마든지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 책으로 저한테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시간 정말 재밌었습니다. 작가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아이디어랑 어떤 열정이 굉장히 넘치셔서 그 영화 비평을 쓴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영화와 그걸 가지고 어떤 기획까지 나가시는데 굉장히 애쓰시는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이 자극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특히 아까 말씀해주신 이 책의 어떤 시리즈 기획이 꼭 성사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음에 이런 즐거운 시간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 혹은 자기가 또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뭐가 해보면 또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일, 그런 일들을 스스로 잘 찾아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런 점에서 저도 보라님과 비슷하게 자극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